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그거는 현 정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또 어쨌든 정책적 방향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나타났고 또 현재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정부를 만약에 맡게 되면 그 잘못된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 이끌게 되면 그 정부는 현 정부의 실패한 부분들은 바로 잡으면서 현 정부가 잘한 부분은 계속 계승해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와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했고 예.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이나 이런 문제도 좀 더 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중도층이나 국민적 지지를 다시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변화는 필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의 이 방향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항에 있는 그러니까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급 아파트 거기에 짓겠다. 그리고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재건축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는 이제 언제나 도시 재생이 이제 상징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보수 쪽은 뭐 이 재개발이 이제 주특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확연히 나뉘었던 데서 이제 서로 약간 영역들을 좀 침범해야 하는 쪽으로 좀 이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워낙 이제 실패를 지금 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차별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실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거고 또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이 피해를 입은 그 세대가 또 2030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되돌리려면 역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보기에 움직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가려면 가야 되는데 좀 어중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진보 쪽에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릴 필요가 좀 있다 보니 그러니까 또는 이제 보수 정당하고의 또 차별화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지금 자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재건축도 추진하겠다기보다는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차별화가 막고 있다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죠.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지금 중도층을 향해서 구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산토끼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타나듯이 한 35%다 결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박스권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은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실정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진보 진영의 기본 논리는 조국 수호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조국에 대해서 어찌됐건 뭐 뭔가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강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떤가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핀 거죠. 그런데 역시 진보 진영 말고, 그러니까 중도 지형에 계신 분들은,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정부 여당이 좀 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해서 조국 부분도 좀 넘어서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좀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6월 달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이제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고 조국을 넘어서야 된다.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뭐 양정철 전 원장이 뭐 캠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전 원장의 기획대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다. 이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지막 발언은 색다른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메시지도 올렸고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일단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 정도는 조국 전 장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계기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야당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기간 동안 가장 강하게 격돌했던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좀 다투고 있는 거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그렇게 본인의 특정 정치적 어떤 욕심을 위해서 행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것을 추 장관 입장에서 환영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건 뭐 추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에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과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논란이 한참 됐을 때 언론 앞에 인터뷰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층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그런 얘기에서 사과한다 그랬어요. 본인의 자녀들이 어쨌든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고등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린 건 맞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것도 그와 결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소위 이제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하신 분들이 그들만의 누릴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일정 부분 이제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 지도층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했던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적 감정과 연관된 부분이고, 또 이제 중도층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부동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이 너무 크고, 이제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눠지는 부분도 우려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차별화는요, 부분적인 차별화는 맞지만 한편으로 완전한 차별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근거가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요, 소상공인 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타깃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타깃이 아니라 기재부가 타깃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타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은 정부와도 입장을 약간 달리한 적도 있었고요.
또 그 민주당과도 입장을 달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정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확정 재정의 어떤 정책이란 이런 부분에 반대한 게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뭐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확장 재정을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게 다시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이제 국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손실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정치가 해결할 영역인데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국민의 어떤 정서나 국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행동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어떤 비판은 아니라고 보고 기재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약간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도층을 잡기 위한 건데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차별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애매하게 하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에 뭐 과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비교적 뭐 지지율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발목을 잡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정부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너무 대립각을 세우면 그것도 집토끼들 내에서 또 내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지지율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이 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설적으로도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참 잔인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과거에 이건 양정철 전 원장도 지난번 그 인터뷰 때 지적을 했던 얘기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정권 재창출했던 그 전례를 보게 되면요. 이 현직 대통령하고 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땠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예. 예. 뭐 거의 뭐 다른 집안처럼 싸우다시피 네, 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뭐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차별화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수용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 이재명 후보 내지는 그 캠프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의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선을 확실히 좀 못 끊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그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 또 바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